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전재수 의원이 까르띠에 시계를 안 받았다고 말 못한다며 깐죽대는 한동훈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재수 후보는 16일 뉴스웨이 시티라이브와의 인터뷰에서 사회자가 한동훈이 까르띠에 시계를 안 받았다, 이 한마디를 못하냐, 연일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다고 묻자 전재수 후보는 왜 그럴까요? 진짜 궁금해서 그런 걸까요?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제가 이제 부산시장 선거를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부산시장 나가고 한동훈 전 대표는 제 지역구에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하는데 상대방을 이제 공격을 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존재감을 높이려고 하는 의도라고 보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제가 수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확고하게 통일교로부터 불법적인 그 어떤 금품 수수가 없었다라고 일관되게 확고하게 주장해 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왜 그러냐면 지금 합수본 수사 결과가 지금 현재는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사 상황이라든지 합수본이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받았다고 이야기해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안 받았다고 해도 허위사실 유포로 수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난 수사가 또 재탕이 되는 겁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이제 한동훈, 말하자면 이 법기술자와도 같은 한동훈 너무나 잘 아는 거지요. 자, 그러자 한동훈은 꼭 고소하세요. 전재수 의원의 그 고소로 까르띠에 받았는지 수사가 다시 시작될 거고, 결국 전재수 후보는 무고죄와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 무겁게 처벌받게 될 겁니다. 최소한 당선 무효형이 나올 겁니다. 자, 왜 이 글이 고소하지 마세요 라고 느껴지는 것일까요? 전재수의 고발은 추정컨대 한동훈이 검사, 법무부 장관, 여당 대표, 대선 후보라는 모든 계급장이 떼지고 심지어 국힘 소속이라는 울타리까지 모두 벗어난 상태에서의 첫 싸움입니다. 그래서 흥미진진한 것인데, 네, 이럴 줄 알았다 라는 말이 절로 나오게 한동훈 복당을 외치고 있는 친한계 곽규택이 전재수 후보를 고발합니다. 금품 수수 의혹은 전부 허위이고 10원짜리 하나 불법적인 금품 수수가 없었다고 말한 것은 반복적인 허위사실 공표라는 거지요. 하여간 짜치지요. 조작기소 국조특위에서 김태훈 대전고검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합니다. 이 사건 수사 초기에 언론에 특종 보도로 대장동 회계사가 제출한 방대한 녹취록 안에, 그 증거 안에 천화동일 1호 지분의 실제 주인이 그분 것이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대형 오보가 나옵니다. 처음 모 언론사에서 그 보도를 한 이후에 그 보도가 계속 다른 언론사 받아쓰면서 거기에 대해서 사실 팩트 확인을 저희가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하여튼 있었습니다. 나중에 공중 그 방송파 하여튼 방송에서도 그 내용 보도가 계속 생산이 되고, 그 내용은 사실 오보였거든요. 녹취록엔 그런 내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검토했던 수사팀은 다 알고 있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법조팀 간사한테는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 오보가 정정이 안 됩니다. 언제 정정이 되냐면 중앙검사장이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는 얘기를 정정하고 나서도 국정감사장의 증인으로서 그 이종수 검사장의 증언을 하고 나서도 그 내용이 정정이 끝까지 안 됩니다. 이에 대해 국조특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발언했지요. 김태훈 고검장은 대장동 그분이라는 정경학 녹취록에 있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 가짜 뉴스가 유포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본인이 법조인 기자단 간사에게 오보 정정을 요구하였고, 더 나아가 이정수 검사장도 직접 나서 증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잡히거나 사과하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는 대장동 사건이 보수 언론과 정치검찰에 의해 명백하게 설계된 조작이 있었음을 입증한다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이 입버릇처럼 이야기했던 실체적 진실은 회유와 겁박 그리고 거래를 통한 조작이었습니까? 이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특검을 통해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자, 이 건으로 동아일보와 소송 중인 천재 변호사 전석진 변호사는 작년 7월 이 보도가 대선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대장동 사태가 보도되고 있었지만 이재명 후보의 오차범위 밖 우세는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보도되었고, 특히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되기 직전에 집중적으로 보도되었다.
특히 2021년 10월 7일경 당선 가능성 보도는 20%포인트 차이로 차기 대선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것을 보도한 것이다. 그런데 위 동아일보 조작 보도 이후에는 지형이 완전히 바뀌었다. 위 조작 보도에 영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2021년 10월 12일경부터 2021년 11월 2일경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윤석열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우세를 보인 경우가 5개이고 이재명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우세를 보인 조사는 3개뿐이다. 이 사건 보도 이전에는 오차 범위 밖에서 이재명 후보가 우세한 것이 8개이고 윤석열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우세한 것은 하나임을 비추어 이 사건 보도 후에 여론조사의 결과는 명백히 이재명 우세를 윤석열 우세로 바꿔놓은 것이라 할 것이다. 이재명 후보 완전 우세에서 윤석열 후보의 우세로 바뀐 것이다. 이것이 허위 조작 보도가 가지는 힘이었던 것이다. 결국 20대 대선은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뇌물 이슈를 극복하지 못하여 패배한 것이고 이러한 뇌물 의혹의 기저에는 절반은 그분 것이라는 동아일보의 허위 조작 보도가 있었던 것이다. 즉 동아일보의 허위 조작 보도가 대선 승부를 갈라놓은 것이다. 이 보도가 없었더라면 이재명 후보는 지난 20대 대선에서 58.66% 대 37.73%로 압도적으로 윤석열 후보를 이겼을 것이라는 것이 여론조사 결과이다. 만약 동아일보의 절반은 그분 것 보도가 없었더라면 우리나라는 윤석열이라는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두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3년 일찍 맞이할 수 있었을 것이다.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인한 국부의 손실과 국격의 손상은 금전적으로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것이고 이 손실의 가장 큰 원인은 동아일보의 허위 조작 보도에 있는 것이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과연 검언 합작품인 이 그분 보도의 공작의 기획자는 누구일까요? 국조가 끝나자마자 특검의 시간이 옵니다. 전한길의 구속이 기각되면서 민주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으나 늘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는 것인데 가장 먼저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고 이러한 비판은 곧 조희대 탄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병철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김진만 부장판사, 전한길도 구속영장 기각, 돈 받고 재판 거래한 부장판사도 구속영장 기각, 검사뿐만 아니라 판사도 검찰 폐지에 준하는 강력한 법원 개혁이 필요하다.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당연하다는 듯 영장 장담 판사가 전한길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꺾었다. 조희대의 졸개들은 정광훈과 전한길을 풀어서 그들이 난장을 만들길 바라는 것 같다. 장서구 언론인은 언제까지 판사들의 직권남용을 지켜만 볼 텐가. 미국처럼 재판을 진행하는 수준으로 권한을 제한하고 배심제, 참심제로 틀을 바꿔야 할 때다. 민주주의 상징이라 불리우는 미국에선 판검사들이 연봉 1, 2억의 일반 공무원에 불과하다. 이어 또 긴장할 곳이 있으니 바로 국힘이 아니겠습니까? 하필 방미 일정을 조정해서 떠난 것이 딱 전한길의 구속심사 시기와 겹치냐는 의심이 드는 장동혁인 것인데 귀국 후 전한길에게 어떻게 끌려다니며 국힘지선을 폭망시킬지가 박홍각입니다. 반면 용산 현장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정청래 대표는 삼행시로 정원호를 응원했습니다. 정말 유능한 사람, 원 없이 일할 사람, 오늘 지금 정원호가 답입니다. 아니 조는 게 아니라 그 생각해가 강태웅. 네, 다음은 강태웅 후보 하겠습니다. 강력한 리더십, 태산 같은 용산 사람, 웅비할 용산 강태웅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